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의 안신혜입니다. 서울 땅값이 최대 14,000배나 격차가 났다고 합니다. 이거 실화일까요?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마용성 식지 않았고요. 명동의 강세도 두드러졌다고 하는데요. 내가 사는지, 내가 투자한 곳, 강세 이어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도 그 꿈을 위해 한 발짝 더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할게요. 생생부동산 클리닉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투자 가이드 해주시는 분 모셔봤습니다. 리얼패스 박태성 본부장 함께 할게요.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있으신가요? 저희가 A부터 Z까지 좀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번호는 02077-6356번 활짝 열려 있고요. 또 자세한 상담 원하신 분들은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070-5143-7902번으로 간략한 내용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전화가 연결돼 있다고 하네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어떤 고민 안고 연락 주셨을까요? 그 효창동이에요. 용산구 효창동에. 네. 4세대인데, 5-20번지예요. 5-20번지요? 예, 그리고 하나는 24번지고, 5-24번지. 네. 네, 그래서 지금 그 둘 중에 하나를 매수하고자 하는데, 해도 될지 궁금하고요. 네. 하나는 이태원동의 남산 대림아파트요. 알겠습니다. 일단 다세대 중에서는 선택을 원하시고 지금 가지고 있는 아파트는 파실까 말까 이걸 고민하고 계시는 거죠? 이 둘 중에 하나 효창동 거는 하나를 하고 싶고요. 예. 또 하나는 이태원동의 남산 대림아파트는 어떤가 해서요. 다 투자 목적이. 알겠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저희가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와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그럼 둘 다 투자 목적이신가요? 거주하실 네. 거는 없나요? 네, 없습니다. 그러면 주택임대사업자를 활용하실 건가요? 네, 그러면 준공공 임대하셔야 되잖아요. 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네. 자금 여력이 있으시다면은 우선 두 군데 지역을 다 접근하시는 게 좋겠고요. 네, 네, 다만 남산 대림 같은 경우는 투자 효율성이 많이 떨어져요. 네. 그래서 다른 대안으로 이태원에 접근하실 수 있다면 이태원 쪽으로 하나, 만약에 효창공원 쪽으로 하나 이렇게 서로 색깔이 이태원 틀리니까요. 네. 네, 색깔이 틀리니까 좀 분산해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저기 효창동 거는 한 10년 정도 된 겁니다. 방 3개짜리. 네, 둘 다 그럼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네, 우선은요, 이태원하고 이태원 쪽하고 효창동 쪽, 이쪽은 두 지역의 색깔이 완전 틀려요, 아시죠? 이태원 쪽은 네, 상권이 크고요. 네, 여기 상권이 커요. 네. 여긴 어디죠? 여기는 주거 지역이에요. 그죠? 이태원동은요? 아니요. 효창동 쪽은 주거 지역 예, 쪽이고요. 주거 지역, 예, 맞습니다. 네. 이쪽 이태원은 상권이 지금 큰 자리예요. 네. 이제 이 두 지역을 놓고 따지면 지가는 어디가 높죠? 이태원이 훨씬 높아요. 이태원이 그죠? 훨씬 높죠.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두 지역의 색깔은 틀려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기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해서 이 전반적으로 이태원 일대의 메인 상권들에 대한 관광 자원화 개발 사업 이런 것들이 있고요. 네. 밑에는 또 유엔사나 수송부에 대한 사업이 있고 한남 뉴타운 재정비 촉진 지구가 있고요. 그죠? 네. 그럼 이렇게 되면 이태원에서 얻어지는 부분들은 뭐예요? 여기에 상권과 일자리가 크게 형성이 되고 격리단이 생기고 지금 회남으로도 점점 활성화되고 있단 말이죠. 네.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자리와 상권의 더 많은 확대로 인한 집가 상승, 그리고 향후에 한남 뉴타운에서 나오는 이주 수요자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장점, 이런 네. 부분들이 앞으로 발표될 국제업무지구 사업, 뭐 용산 마스터 플랜의 어떤 계획적인 부분들로 봤을 땐 서측편보다는 빨리 진행될 거예요. 그죠? 네. 유엔사 부지는 이미 매각이 됐고, 이제 수성부 부지도 매각을 할 거고, 한남 뉴타운도 이제 이주가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서측편은 뭘 기다려야 되냐면 국제업무지구 자리 이쪽 편을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효창동은 거기에 배후 주거지로서 더블 역세권을 갖고 있는 좋은 자리인 것은 분명하지만 네. 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부분들이 효창동 일대란 말이에요. 아. 그러면 네. 단기적으로 조금 더 짧은 시간 안에 차익을 볼 수 있는 거, 빠르게 볼 수 있는 건 어디겠습니까? 이태원 쪽이죠, 이태원. 당연히. 네. 근데 지금 이제 남산 대림 말씀하셨는데 남산 대림은 한 요쪽 편에 붙어 있어요. 네. 남산이 이렇게 잘 보이고 네. 괜찮은데 다만 단기에 너무 급등을 많이 했고요. 네. 그다음에 산 밑에잖아요. 바로 밑에다 보니까 네. 여기는 어떤 그 우리 일반적인 재건축, 만약에 지분을 보고 하신다면 재건축한다면 1대1 재건축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네. 높게 올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네. 네. 근데 뭐 테라스하우스라든지 고급 주택 이렇게 짓게 되면 분양성은 당연히 있겠죠. 네. 다만 투자금이 얼마 들어가요? 지금 한 4억대 중반 정도 들어갈 거예요. 투자 그런 금액이.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중공공 임대주택 8년 등록해서 4억 중반이 그대로 묶여야 되는데요. 예. 그죠? 이 자금을 활용하지 못하고 우선은 8년을 묶어내야 된다면 투자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기왕이면 이 이태원 쪽은 조금 더 빠르게 가격 상승이 일어날 건데 그렇게 네. 본다면 더군다나 주택 공급이 부족한 이태원동 대부분 상가나 이런 뭐 상가 리모델링이나 상가 신축이나 이런 게 많은 이런 이태원동에서는 신규 주택 있죠? 네. 신규 주택으로 뭐 좀 작은 걸로 투자금이 2억 언더로 들어가는 물건을 찾으실 수 있다면 네. 효창동보다는 더 먼저 봐야 되는 자리가 이태원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거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물건이 만약에 있다. 그렇다면 분산해서 가져가시는 게 좋겠고요. 네. 효창공원역 일대 같은 경우는 기왕이면 아까 뭐 좀 오래된 연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0년 차 되는 것 같아요. 네, 10년 차 정도.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뭐 전반적인 AS 기간 이런 것들이 끝나갈 겁니다. 네. 그럼 구입하시고 나서 어떤 그 관리하는 데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신축으로 보시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역세권. 지금 이 정도 아까 말씀하셨던 입지라면 역세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한 7, 8분 거리예요. 네, 이 역세권 기준으로 기왕이면 신축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8년이라는 시간을 똑같이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AS 기간이 좀 길게 남아있고 좀 관리하는 데 있어서 임차 8년 동안 내는 데 있어서 좀 속 편하게 네. 갈 수 있도록 신축을 보시는 게 낫겠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고요. 네. 남산 대림은 그래서 정리한다면 투자 목적으로는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니까 조금 더 적게 들어가는 걸 보시고 네. 효창공원역 일대는 역세권에서 신축을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고 추가적으로 이런 지역들에 투자하는 방법이라든지 방향이 궁금하시면은요. 네. 예, 방송 끝나고 전화 주셔서 1대1 그 상담에 대한 부분들을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방송 끝나고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근데 저기 대표님 제가 한 가지 네. 그래서 이 둘 다 좀 마땅치 않다 싶으면 구로 주공은 어떨까 좀 그것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근데 그거는 구로 차량지지 이전에 대한 그 시간을 기다린다면 네. 굉장히 아직까지는 확정되어 있는 어떤 계획이 없다 보니까 더 오래 걸릴 거라는 것을 기본 베이스로 깔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이제 발표가 임박한 용산권역에 보시는 것은 맞은 전략이시니까요. 이쪽 편으로 우선 보시되 상담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알겠습니다. 네, 방송 쭉 네. 보시면서 저희가 네. 또 세미나 참여 안내해 드릴 거거든요. 네. 그거 챙겨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저희 다음 시청자님도 바로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예. 어떤 고민 있어서 연락 주셨을까요? 저기 임대 수익 목적으로 시흥 센트럴 푸르지오 분양권을 매수할까 지금 생각 중인데 예. 앞으로의 전망이 좀 어떨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시흥으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과 인사 나눠보실래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이게 지금 네, 뭐 반갑습니다. 수익형 목적이라고 하셨는데 월세를 받으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네, 일단은 월세 받고 추후에 이제 뭐 시세 차익도 한번 생각해 볼까 하고 이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월세 시세는 조사해 보셨고. 예, 대충 뭐 크진 않더라고요, 아직. 네. 그러면 여기를 보시는 이유가 이제 신규 역사가 들어오는 바로 앞에 있어서 보시는 겁니까? 뭐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고. 그것도 뭐, 이유 중에 하나 될 수 있고. 예. 자, 결론 드릴 건데요.
네네. 입주하는 타이밍이 되기 전에 피는 붙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피는 네네. 붙을 수 있는데 투자 네네. 방향에서는 조금 잘못된 부분들을 짚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네. 자, 지금부터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매수하시게 되면 많은 차익이 나지는 않겠지만 이걸 월세 받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아, 네. 네네. 자,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네.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요. 지금 요 그 센트럴 프로지오 앞쪽에는 바로 이제 역세권이 생깁니다. 그죠? 네네. 뭐가 생기죠? 소사 원시선이 들어오잖아요. 네네. 여기 들어와요. 그리고 주상복합이고 그다음 이 일대에선 단지가 그래도 굉장히 크고 바로 초역세권에 붙은 게 지금 얘가 이제 소위 말해서 대장 아파트라고 일컬어도 무방한 그런 아파트는 맞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이제 우리가 신규 역사가 들어온다 했을 때 3단계로 가격이 올라요. 첫 네네. 번째는 뭐냐면은 이미 이제 제일 처음 발표할 때 그때 투자 접근하신 분들이 차익이 가장 많고요. 두 네네. 번째는 착공이 들어갔을 때, 그다음에 세 번째는 완공이 돼서 개통이 될 때, 이 네네. 3단계로 가격이 오르는데요. 네. 지금 이 역세권을 보고 들어가시는 것은 이제 3단계 개통 타이밍에 실수요자가 들어오는 부분에서 약간의 가격 상승을 더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어요. 근데 네네. 다만 아무래도 조금 더 빨리 접근하셨다면 네. 더 많은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접근하시게 되면 이미 좀 약간의 피를 또 주셔야 되고 앞으로 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다라는 거고요. 네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기 지금 월세로 알아보셨다 그랬는데 네. 뭐 월세 혹시 수익률 계산해 보셨습니까? 그냥 대충 한 완공될 쯤 하면 네. 제 생각에는 한 5, 60 정도 받지 않을까 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실제적으로는 거의 아파트 월세를 받는 자리들은요. 네. 대부분 3%에서 3.5% 정도 요 사이에서 대부분 다 움직여요. 네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파트라는 상품 자체가 원래 월세 받는 상품이 아닙니다. 네네. 예. 그런데다가 만약에 이 그 수익률이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앞으로 더 위로 네.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일자리가 필요하고요. 네네. 그 일자리 플러스 또 뭐가 필요하냐면 고소득자가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갖춰줘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봤을 때 여기는 기본적으로 이 일대의 일반적인 아파트들도 대부분 수익률은 한 3.5%에서 한 3점 후반대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채 4% 수익률을 못 보고 있는 상황에서 네네. 이 일대가 어떤 그 업무타운으로 고소득 네. 임차 수요자층들이 많냐 이게 아니죠. 아직 있지는 않은데 그렇죠. 그 주변에 추후에 이제 매화산업단지라는 곳하고 시흥강릉 테크노밸리라는 네네. 이제 단지가 그런 생긴다는- 호재들이 이제 네. 있기는 하지만은 네네. 실제적으로 이 시흥까지 지금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 광명 쪽에 뭐 예를 들어 테크노밸리가 여기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은 마냥 좋지는 않아요. 네. 이 소사 원시전은 어디랑 어디를 이어주냐면 위에 부천과 밑에 안산을 이어주잖아요. 네네. 그죠? 대부분 수요층은 대중교통을 타고 올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렇다면 차량으로 이동하시는 분이 광명에서 넘어오실 수도 있겠죠. 광명이 지금 가격이 세니까. 하지만 네네. 그런 거를 기대하기에는 좀 많이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네네. 그리고 그 수요자층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오기에는 일대에 신규 공급량이 지금 또 많죠. 네네. 그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입주장이 들어왔을 때 임대 가격 하락도 우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예,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면 큰 매력은 없어요. 차라리 얘를 네네. 전세를 두시고 예를 들어 차익형으로 가져가신다 그랬을 때는 훨씬 더 좀 적은 자금이 들어가고 그로 인해서 효율성이 좀 더 있을 것 같은데 얘를 월세로 보시기에는 상품 선택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다만 네네. 받으시면 피는 좀 더 붙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잘 알겠고 월세보다는 전세 쪽이 좀 더. 차라리 그렇게 놓으시고 차익을 보시고 갈아타기를 네.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네, 잘 시청자님. 들었습니다. 예. 예예. 네, 아쉽지만 갈아타는 전략으로 좀 챙겨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전화도 많이 주고 계시지만 문자 상담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 선택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 살펴봅니다.
네, 분당 양지마을 한양아파트 32평을 투자 목적으로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10년째 전세를 주고 있는데 매도 시점 궁금하다고 하셨네요. 예, 본부장님, 매도 타이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가 좋을까요? 분당 양지마을은 이제 순회역 바로 앞에 있는 되게 유명한 큰 대단지인데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한 2, 3년 정도는 더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짚어드릴게요. 우선은 입지적으로 간단하게 보면은요. 뭐 지금 순회역 바로 앞에 있죠. 순회역 바로 앞에 있고 이제 연식이 꽤 오래됐어요. 이제 연식이 오래됐지만 향후에 재건축을 했을 때 어떤 지분적인 부분들로 봤을 때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지분을 보더라도 지분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한 17평형, 지금 30평대 같으면은 뭐 32평 이런 거면 한 17평 정도 지분이 나오기 때문에 재건축의 마지노선, 그런 사업성은 최하 갖추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서울과 틀리게 3종 주거지역 재건축 시의 용적률은 300%예요. 서울은 250%고.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 보니까 조금은 더 일반 분양분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이제 이 정부 정책 때문에 예전에 교육이 유명했던 자리들은 다시 각광을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특목고라든지 지금 자사고, 뭐 외고라든지 이런 자리들 소위 말해서 우선 선발권이 폐지되고 지금 평준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시 예전에 교육이 좋았던 8학군 쪽, 그러면 대치라든지 반포에 못 넘어가시고 가격적으로 부담되시는 분들은 어디로 오냐? 분당 쪽으로도 많이 들어오게 될 거라는 것이죠. 이 분당선을 이용해서 말이죠. 그리고 지금 뭐 판교 쪽에서도 학원가, 이 순회동 학원가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판교 쪽에서도 다 학원을 이용하러 넘어옵니다. 그 정도로 교육의 어떤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수요층이 계속 들어올 수 있고요. 또 일대에 호재가 있다면 뭐 제2판교 테크노밸리 이런 부분들도 있고, 이 지금 분당선 라인으로 해서 위쪽으로 의료 클러스터에 대한 어떤 호재들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수요층이 좀 더 유입될 수 있다. 그리고 재건축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고, 교육도 좋은 자리라면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2, 3년 정도는 더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결론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호재와 또 수요 유입의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가지고 가시라,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하나 챙겨야 될 소식이 있죠. 무료 세미나와 함께 무료 상담 소식까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리얼PS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드립니다. 개발의 흐름을 읽고 접근하는 소액 투자 기법을 공개하는데요. 6월 9일 토요일 오후 1시에 리얼PS 세미나장으로 가시면 되고요. 02-2077-6356번 예약은 필수입니다. 자, 이어서 1대1 무료 상담도 안내해드려요. 선착순 20명 무료 상담해드립니다. 전화 접수 개별 안내해드리니까 02-2077-6356번 예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료 세미나, 무료 상담까지 꼭 챙겨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디로 한번 가볼까요? 예,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지역은 이 여태껏 개발에서 좀 많이 배제되어 있던 지역인데 생활권 계획이라는 것을 토대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성북구 석관동이 되겠습니다. 성북구 석관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물건 오늘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성북구 석관동인데요. 석관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북권에서도 생활권 계획에서는 동북 2권에 해당합니다. 동북 1권과 2권으로 나눠지는데요. 2권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일자리의 창출이라든지 대학가의 연계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어떤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좀 붐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곳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 되겠고요. 지금 입지적인 부분들을 보자면 6호선 상월곡역 바로 도보로 한 150m 정도에 위치한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일대를 보시면 6호선 라인의 초역세권이고요. 지금 6호선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개의 대학가들이 뭉쳐져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창업 클러스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함께 지금 어우러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아무래도 일대에 장위 뉴타운이라든지 밑에 이문 휘경의 뉴타운에 어떤 이주 수요자들을 직접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그리고 6호선 라인의 초역세권에 위치한 물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입지를 간단하게 봤고요. 입지적인 부분들로 보셨을 때 지금 해당 물건이
위치한 자리들을 보면 저층 주거가 밀집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석관동도 4차 뉴타운 계획이 들어갔던 자리고요. 그로 인해서 노후도는 어느 정도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위쪽에 장이 뉴타운과 밑에 이문 뉴타운은 뉴타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석관동 같은 경우는 어떤 정치적인 논리들에 휘말리다 보니까 그냥 흐지부지 뉴타운이 좀 해제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층 주거가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고 개발의 가능성은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세대 주택의 수요를 간단하게 분석을 해보자면 제가 아까 대학가가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크게 본다면 6호선 라인으로 세정거장 밑으로 내려가면 고대가 대략 한 2만 3천 명, 그다음에 지금 뭐 한국 외대라든지 경희대, 바로 경희대도 한 2만 8천 명. 그러니까 일대에 다 해서 대학가의 수요층만 더해도 대략 10만 명이 넘는 굉장히 많은 임차 수요자들이 포진되어 있는 자리가 이 6호선 라인 일대가 되겠고요. 그중에서도 석관동은 그런 자리들의 중심에 위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역간 6호선을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임차 수요자들이 유입이 가능한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향후에 어떤 이주 수요까지 같이 기대를 한다면 더 많은 수요층이 현재 포진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발 호재를 좀 보자면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보시는 자료는 서울시 생활권 계획입니다. 이 생활권 계획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기대부터 광운대, 동덕여대, 한예종을 지나서 저 밑에 고대와 한성대까지 이 대학가의 연계와 그로 인한 상권의 확장 그리고 뭐 R&D에 대한 어떤 부분이라든지요. 창업에 대한 부분까지 다 같이 이 6호선 라인을 따라서 큰 창조산업 문화권역이라고 해서 이제 이 클러스터들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굉장히 많은 임차 수요자들과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몰리게 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의 개발 호재는 인근에 위치한 동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 사업도 또 하나의 개발 호재로 큰 녹지를 갖게 되는 호재가 되겠고요. 또 일대에 광운대 역사의 그 민재 역사 개발 GTX의 교통 호재 이런 부분들도 또 하나의 개발 호재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이 장인뉴타운 인근으로는 동북성 경전철에 대한 호재들도 같이 품고 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위치를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6호선 상월공역 도보 한 2분 거리 150m에 위치하고 있고요. 준공은 올해 12월 말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지 면적은 18.3제곱미터, 실사용 면적은 38.8제곱미터로 12평이 조금 넘고요. 그다음에 층수는 6층 중에 5층, 가장 좋은 층수가 되겠습니다. 매매 금액은 2억 3,500만 원이고요. 전세는 예상 금액으로 전세 보증금 2억 5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세를 활용하셨을 때는 대출 없이 실투자금 3천만 원이면 접근이 가능한 물건이 되겠습니다. 초역세권 성북구 석관동에 있는 정보 들어봤고요. 일부 생생부동산 클리닉은 리얼패스의 박태성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본부장님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